해수 프로한테 제가 돌발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거래대금이 지금 최근에 좀 빠지고 있다는데, 네. 거래대금은 빠지는 게 좋아요? 올라가는 게 좋아요? 흑백 논리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장이 좋을 때 거래대금이 급증하고, 그죠? 네. 네, 장이 안 좋게 되면 거래대금이 빠지게 되죠. 빠지고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 거래대금 차트 한번 봐주시면, 왼쪽이 투자자 예탁금 및 신용융자이고, 오른쪽이 거래대금인데, 뭐, 신용하고 거래대금하고도 거의 상관관계가, 그죠? 주식시장하고 거의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거래대금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생각을 할 때, 지금 오른쪽 거래대금이라고 돼 있고, 거래대금 중에 한번 빵 튀어 올랐던 때가 있잖아요. 저 때가 언제였죠? 김경림 님이 제일 먼저 맞추셨어요. 그래요? 최부 사장님은 알고 예, 계세요. 압니다. 그러니까 예, 예. 최부 사장님은 예. 알고 계시는데, 예. 2차 전지라고 그렇습니다. 김경림 님이 제일 먼저 올려주셨기 때문에, 예, 전화 주시면, 전설로 떠나는 올가요. 뭐, 이제 이거 한 곳 남은 것 같은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 7월에도 저렇게 빵 치어 올랐을 때, 이걸 우리가 과열 신호로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거래대금은 이동평균선을 좀 만들어서, 그죠? 이동평균선을 만들어서 MACD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 볼린저 밴드처럼, 밴드. 이걸 만약에 볼린저 밴드로 만들었으면, 이상급등, 그런 게 아마 나왔을 거라고요. 그랬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 조심하고. 요때는 2차 전지가 이 불을 뿜었고, 마지막 이 오버슈트, 그죠? 쇼스퀴즈 나오면서, 그때도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계속 어떤 방송에 나오면, 연말 되면 지금 이 가격보다는 무조건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지금 사지 마시고, 연말까지 기다려보시라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 거래대금이 평균치를 너무 웃돌면서 이렇게 확 올라갔을 때는, 그럴 때는 이제 과열이고, 이걸 갖다가 확률을 높이려면 이격도라든지, 그죠? 여러 가지 유의미한 그런 데이터를 좀 합쳐가지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최근에 그러면 거래대금이 지금 줄고 있잖아요, 그죠? 자, 줄고 있는 이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줄고 있으면 그 2023년 7월 이후에 거래대금이 60조 이상 갔던 게 거의 12, 3조까지 떨어지죠. 네. 그죠? 쭉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 거래대금의 밴드로 봤을 때도 6개월 평균치, 6개월 이평을 깨고 내려가라.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래대금이 빠르게 감소한 거는 우리가 그러거든요. 거래량 바닥이 먼저 나와야 주가의 바닥이 나오는 거다. 네.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떨어지는데 거래가 확 주는 거는 되게 좋은 현상. 처음에는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거래가 터진다는 말은 계속 이렇게 뭐, 이 최부사장님이 얘기했던 올라갈 때 레버리지로 막 말아 올렸다면, 예. 떨어질 때도 그 레버리지 포지션이 빠르게 이제 흘리면서 거래가 막 일어나는데, 어느 순간, 주가는 여전히 낮은 레벨인데 거래가 별로 없어. 그러면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가격대에서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네.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최근에 이렇게 주는 거는 좋은 현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하이힐드 같은 거 보죠. 예. 하이힐드가 꺾이는 이런 모습 보면 미국에 무슨 위기 없어요 지금. 예. 단지 하나 찜찜한 거는 이번에 일본의 금리가 너무 올라가면서 엔화가 저렇게 계속 약세로 가도 되나. 그리고 예전에는 남유럽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유럽의 강국들, 프랑스, 독일, 얘네들이 조금 이 금리를 보면 얘네들 뭐 문제가 있나? 약간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쪽은 제가 이제 계속 모니터링 할 거라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보면 여기서는 제가 그랬죠. 여기서는 이제 수비가 아니라 이제 뭘 공략할 건가, 그죠?
공격 모드로 지금은 또 이렇게 스위치를 해서 볼 필요가 있고 10년물 국채금리가 4.65인데 저게 좀 더 의미 있게 이제 툭툭툭툭 빠지면 시장이 좀 더 탄력을 받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이 고용 지표가 되게 중요했고 CPI가 중요했고 그런 모습인데 다행히 고용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반등을 조금 더 이어갈 것 같고요. 지난주에는 팔란티어가 있었다면 이번 주에 제가 실적 발표 기업이 뭐 있나 이렇게 쭉 보니까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큰 기업은 그렇게 없고 중간에 보니까 시스코, 시스코가 하나 보이고 네비우스 이게 네오클라우드, 예, 네오클라우드입니다. 네오클라우드 있고 뭐 밑에 보니까 코이런트 이런 기업도 있고 부사장님은 요 중에서 어떤 기업에 우리가 이번 주에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화요일 날 장 끝나고 실적 발표하는 루멘텀하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장 끝나고 실적 발표하는 코이런트. 그리고 목요일 날 장 끝나고 실적 발표하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있는데 이 루멘텀 코이런트가 지금 시장에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아침에 이제 해스프로가 얘기했듯이 엔비디아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엔비디아가 AI 가속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HBM 용량을 좀 덜 쓰고 GPU를 묶어서 그걸 설계를 조금 변경한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실 광학의 역할이 크거든요. 연결의 역할이. 그래서 두 회사가 지금 병목이 얼마나 심하게 발생하는지 그 가운데 ASP나 매출 증가 그리고 수익성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그 부분들이 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만약 그게 사실로 입증이 된다면 약간 메모리 쪽에 좀 안 좋았던 센티멘트가 좀 확인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 납품하는 입장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일단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세게 나온다면 그런 부분들이 간접적으로 입증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같은 경우 지난번에 램리서치 실적 발표에서 봤듯이 장비주도 실적이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비슷한 결로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된 거 어제 벨주부전에서 그저께 했네요. 그 태양광 했었죠? 태양광. 어제. 그거 하면서 확실하게 이 미국의 정책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알다 보니까 뭐 SMR 같은 회사가 주가가 별로 요즘은 안 좋잖아요, 그죠? 안 좋은데 일단 어떤 전력 병목 이런 게 생겼을 때 빠르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기업체에서도 그죠? 해보는데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ESS예요. 그렇죠? ESS로 우리가 밤에 전기가 굉장히 많이 남아돌거든요. 남아도는 그 전기가 다 버려지는데 그런 거 갖다가 옛날에 뭐 심야전기 이런 것도 있었듯이 ESS로 저장을 해서 쓰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솔루션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몰랐던 데이터가 하나 딱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북미 ESS 시장 내에서 중국 점유율이 75에서 70% 아직도 이러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의 중국 배터리에 대한 규제 이런 게 들어가면 국내 배터리 국내밖에 없잖아. 그렇죠. 네, 국내밖에 없잖아. 중국과 한국 이렇게 지금 양분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가 이거 지금 내용 쭉 듣다 보니까 약간 2년 전 조선 느낌이에요.
2년 전 조선으로 트럼프는 마스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씩 이제 선거 때도 공약을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 조선이 국내하고 우리나라는 중국. 이 중국의 캐파가 훨씬 커져, 그죠? 조선이. 그러면서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도 많이 힘들었었는데 일단 중국 배가 입항할 때 뭐 수수료를 뭐 높이고 이런저런 조치로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하고의 경쟁에서 거의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없는데 한국은 이 생존의 역사다 보니까 서바이벌의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희한하게 다 살아남아 있어. 안 죽고 살아남아 있는 기업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가 또 미국의 이 마스가 정책 때문에 처음에는 마진이 안 나와서 이 내러티브로 올랐다가 에이 실적 안 나오네 하면서 빠졌고 그죠. 그러다가 3파 상승이 강하게 나왔던 게 이제 숫자가 나오면서 흑자 전환되고 그러면서 이제 크게 올라갔었는데 약간 그럴 것 같은데 이 선구 매니저가 봤을 때는 나는 이거 2년 전 약간 조선하고 비슷해 보이거든. 아마 같은 비슷한 점이 있을 거고 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조선은 사실 좀 다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삼성 SDI도 이번 분기 보면 흑자 나오긴 했었고 앞으로 계속 마진이 올라가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게 ESS 쪽 단가가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배의 가격 자체가 다 우후죽순으로 원자재 가격 때문에 처음에 올라가기 시작을 하다가 이제 쇼티지 나면서 더 그 배의 가격 자체가 2배가 올랐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가동률 때문에 올라가는 사업부는 2차 전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셨던 그 정치적으로 중국을 사실 좀 배제한다라는 논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최근에 보면은 2차 전지나 말씀하셨던 태양광 쪽이나 다 비슷한 논리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로봇도 중국 로봇 수입하지 말라. 네. 그런 조치까지도 네, 지금 맞습니다. 나오고 있더라고. 알겠습니다. 선구 매니저 얘기대로 결국 그래서 이 P 상승도 있을 수 있는가? Q는 분명히 그죠? 북미에서 한국산 비중이 이제 늘어날 게 네. 자명한데 P 상승까지 동반될 수 있는지. 전사로 보면 나타날 게 같은데요. 왜냐하면 EV보다 그 전기차보다는 ESS 쪽이 용량도 훨씬 크고요. 이게 ESS를 보면 패키지처럼 이렇게 크게 나가잖아요. 단가도 훨씬 높은 걸로 알고 CATL의 ESS 테슬라향 마진이 20%가 넘는 수준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실제로도 SDI나 LG엔솔 내년 ESS 향후에 ESS 마진을 10% 중반 정도까지 올려잡는 연구원님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PQ가 같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그래도 EV가 그래도 버텨줘야 아직까지는 EV 노출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같이 상쇄되면서 올라가는 그림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미국은 LFP, ESS는 LFP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엔솔이나 SDI가 점유율 빠르게 늘리고 싶어도 아직 캐파이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미국에 계속 투자하고 증설하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대하면 전무님 말씀대로 좀 중국 쪽 점유율을 빼서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얘기를 아까 23년에 2차 전지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얼즈문득 장군의 살수대처. 순진한 수많은 이 투자자들을 참 몰살시키는구나. 참 개탄스럽어요. 솔직히 보면서. 네, 거기에 국내 이 2차 전지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이 경고를 해줬었잖아요. 그죠? 계속 앞으로 투자하실 때 이 선무당, 저 사람이 선무당인지 아닌지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도 보면 저희 회사 찾아오시는 분들의 계좌에 보면 그 2차 전지가 아직 많이 물려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인가 이제 그 경고를 했던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는 괜찮다. 이제는 좀 버텨볼 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약간 2년 전 조선
조선 이제 턴어라운드가 됐었다. 조선하고 약간 스토리가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26년 되면 10배 될 거다. 23년에서 또 26년 되면 또 10배 될 거다. 그 말에 참 현혹돼서 사셨던 분들은 지금은 버텨보면 하다. 지금은 저는 이 정책에 맞서지 말라. 이 말이 되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것도 미국 정책에 맞서지 말라. 미국 정책이 우리나라 이 배터리 업체한테는 일단은 우호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좀 이제는 버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좀 시장의 반등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것 같으니까요. 좀 더 좀 답답한 그런 마음, 아직까지 계좌가 많이 손실이 나 있거나 하면 그냥 좀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 이제 휴가철도 지났는데 딱 추수가 지나니까 시원한 바람도 불고 예. 그러니까 24절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계절의 변화가 있듯이 주식시장에도 반등의 변화가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저희 최선리와 함께 행복하고 슬기로운 투자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저희는 내일 아침 모닝 브리핑에 의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